스마트 스피커, 또 뭐 있죠? 홈캠, 로봇 청소기. 이제 뭐 집안에도 개인정보 다루는 기기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편리하긴 한데 또 IP 카메라, 해킹 같은 거 보면 사생활 침해 걱정도 솔직히 되죠. 특히 정보 보안에 늘 신경 쓰시는 당신이라면 더 예민하게 느끼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영어로는 PBD라고 하죠. 네, Privacy by Design, PBD. 네.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PBD 인증제까지 한번 보려고요. 이게 문제가 터진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방하자는 그런 접근이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설계 단계부터라는 거죠. 그렇죠. 시작부터.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예 그냥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디자인할 때부터 없애보자. 뭐 이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조치랑은 완전 다른 거네요. 그렇죠.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뭐 정책, 관리 체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기획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생애 주기에서 고려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철학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럼 이 PBD 원칙, 이걸 잘 지켰는지 인증해주는 제도가 바로 PBD 인증제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했고요. 주로 대상이 되는 건 뭐 가정용 CCTV나 스마트 도어락 같은 그런 IoT 기기들이죠. 맞아요. 주로 그런 IT 제품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점일까요? 바로 인증의 범위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범위요. 어디까지 인증해주냐 이거군요. 네, 이 인증은 기기 자체 그리고 그 기기가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딱 단말기 수준에서의 설계 보안성에 초점을 맞춰요. 그럼 서버론 데이터가 넘어간 다음은요? 그 이후의 개인정보 처리는 또 다른 인증 영역입니다. ISMS-P라고 들어보셨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네네. ISMS-P? 그건 또 별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PBD 인증 마크가 있다고 해서 그 서비스 전체 서버 보안까지 다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거. 이 점은 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만능 방패는 아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평가하는 건가요? 들어보니까 크게 4가지 영역에 세부 항목이 69개나 된다던데요? 네, 맞아요.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또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같은 부분도 보고요. 적법성이라면 뭐 동의나 파기 같은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영역, 마지막으로 조직적 보호 조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정보보안 전문가분들은 그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술적인 깊이가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안전한 인증 정보를 쓰는지, 통신이나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잘하는지. 암호화 중요하죠. 예전에 문제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또 원격 접속 통제는 제대로 되는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은 적용했는지, 이런 걸 다 봅니다. 기술적인 항목들이 많네요. 네. 근데 의외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건데요? 그 조직적 보호 조치 같은 거요. 뭐 책임자 지정이나 내부 교육, 사고 대응 절차 마련 같은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갖춰진 곳들도 꽤 있습니다.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관리도 같이 가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이랑 관리가 조화롭게 가야 합니다. 그럼 기업이 이 인증을 받으려면 그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데서 평가를 받는 거죠? 네, 인증기관에서 컨설팅도 받고 평가도 거쳐야 하고요. 통과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은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를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하는 어떤 신뢰의 표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인증제가 어쩌면 법제화돼서 더 많은 IT 제품이나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법 제거까지요? 네, 뭐 GDPR 같은 국제 규제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게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들에 이걸 소급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 이미 팔린 걸 어떻게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 준비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항상 있으니까요. 특히 설계 단계에서 아무리 잘해도 실제 사용할 때 생기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뭐랄까 사용자 부주의 같은 것까지 다 막긴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PBD 인증이 어떤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보증한다고 해도 사실 계속 변하는 위협이나 실제 운영 환경의 변수들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기술적인 설계 인증을 넘어서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계속 생기는 위협 관리라든가 사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기술과 실제 운용 사이의 간극. 네, 그걸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이 PBD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 만능주의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 프로세스, 기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네, 기술적 설계를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PBD와 인증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